내가 네 애비인데 감히 내 명령을 거절해? 네가 번 돈은 나에게도 지분이 있어. 당장 내놔. 내 덕에 태어난 주제에 말대꾸하지 마라. 불효막심한 것!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것들 모두 제 힘으로 이뤄낸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을 향해 가는 최서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절연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막장 같았던 아버지와 어떻게 끊어냈는지, 어떻게 벗어났는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삶은 어릴 적부터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첫 번째 큰 파도는 아버지가 일으키셨죠.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셨고 어느 날 갑자기 돈 벌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 흔한 작별 인사도 없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셨죠. 어린 저는 그 말이 곧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몇 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아버지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아버지의 사진을 붙들고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두 딸을 홀로 키우시면서도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 한편이 늘 시렸습니다. 저희 자매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곁에서 불안과 그리움을 안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저희에게 너무나 가혹했고 가난은 그림자처럼 저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마침내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하지만 그 기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닌 다른 여자와 재혼할 테니 이혼해 달라는 충격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미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들까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서 있던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를 들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희를 버리고 떠난 것도 모자라 다른 가정을 꾸리고 아들까지 두었다니.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매를 위해 다시 일어서셨죠.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책임한 아버지와의 이혼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두 딸을 홀로 책임지기 위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고된 일을 하시며 저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먹이려 애쓰셨습니다. 굳은 살 박힌 어머니의 손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으리라가 아니라 엄마처럼 강하게 살리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저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적성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대형마트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꿈꾸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진상 고객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마침내 대리라는 직책을 달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앞에 대리라는 호칭이 붙었을 때 저는 비로소 조금이나마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린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아버지를 향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리로 승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마트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복지센터를 통해 채용된 발달장애인 직원,
효진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저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여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밝게 웃었고 맡은 일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며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효진 씨를 대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피하거나 무시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을 왜 뽑았대?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같은 비아냥거림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떠난 후 주변의 동정 어린 시선과 때로는 무시를 경험하며 자랐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만약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진 씨에게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따뜻함을 주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일부러 효진 씨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걸었고 밥도 사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과자를 몰래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효진 씨도 점차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최 대리님, 최 대리님 하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고 제가 퇴근할 때면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효진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리님 오늘 집에 잘 들어가셨나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순수하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효진 씨는 저에게 단순히 함께 일하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린 시절의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존재이자 제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작은 온기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마트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직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대요. 누가 갇혔나 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효진 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대요. 무섭다고 최 대리님 불러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래요. 제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외투도 챙기지 못한 채 저는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도 효진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대리님? 무서워요. 최 대리님. 그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엄마를 찾는 듯한 절규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저는 주저앉아 효진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효진 씨, 저 여기 있어요. 최서은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효진 씨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너머로 손을 뻗어 효진 씨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녀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흐른 뒤 119 구조대원들이 도착했고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효진 씨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효진 씨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효진 씨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효진 씨를 진정시키고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효진 씨가 심한 스트레스와 공황 상태를 겪었다며 링거를 맞춰주셨습니다. 효진 씨가 잠이 든 후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보다가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효진이 엄마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품위 있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효진 씨 어머니는 연신. 정말 감사합니다, 최 대리님. 우리 효진이가 얼마나 대리님을 따르는지 모릅니다. 대리님 덕분에 효진이가 다시 웃음을 찾았어요. 라며 깊은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녁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효진 씨가 퇴원하고 나면 걱정되기도 할 것 같고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초대에 응했습니다. 다음 날 효진 씨 어머니가 보내주신 주소를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곳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웅장한 대문과 넓은 정원, 그리고 마치 그림 같은 본체까지. 저는 이곳이 정말 효진 씨의 집이 맞는지 몇 번이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던 효진 씨는 마트에서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산다고요? 저의 초라한 원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가의 저택이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집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미술 작품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효진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고 그 옆에는 효진 씨 어머니와 인자한 미소를 띤 신사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효진 씨의 아버지이자 유명한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효진 씨와 꼭 닮은 훤칠한 남성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효진 씨의 오빠였습니다. 효진 씨 가족은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효진 씨 어머니는 제게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효진 씨가 마트에서 일하게 된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기르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부모님의 결정이었다고요. 그리고 과거 다른 직장에서 효진 씨가 상처를 받았을 때 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 대리님은 우리 효진이에게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준 분이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효진 씨 어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효진 씨의 저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애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통해 세상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던 것입니다. 효진 씨 집에서 보낸 그날 저녁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효진 씨의 오빠, 민준 씨는 저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진 씨를 통해 알게 된 인연이라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민준 씨는 저의 힘들었던 과거를 이해해주고 제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과 배려심 넘치는 행동에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 년의 교제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씨 가족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고 특히 효진 씨는 제가 언니가 된다는 사실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환대에 얼떨떨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는 사돈댁의 배려에 연신 눈물을 훔치셨고 결혼식은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씨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갈 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은아, 네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감각이 보통이 아니더구나. 혹시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자금을 투자해 줄 테니 함께 효진이를 돌보며 살아가면 어떻겠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사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제안은 저의 잠재력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효진 씨를 함께 돌보며 살아간다는 말씀도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효진 씨는 저에게 단순한 시누이가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된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넉넉한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셨고, 민준 씨는 밤낮 없이 저의 사업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며 쌓았던 상품에 대한 이해와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감각은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좌절하기도 했지만, 시아버지의 든든한 지원과 민준 씨의 따뜻한 격려, 효진 씨의 순수한 응원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도 반납하며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제 쇼핑몰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렌드를 읽는 저의 감각과 꼼꼼한 상품 기획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제 이름 앞에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저의 성공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의 삶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저와 동생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험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넓고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리고, 하고 싶으셨던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여유로운 삶을 즐기셨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동생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훨씬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시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껴주셨습니다. 사돈어른께서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에게는 서은아, 사돈어른께 항상 잘해드려야 한다. 고 당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저의 친아버지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존중과 사랑을 시부모님께 받으며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합니다. 효진 씨는 여전히 저를 따르며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랑스러운 시누이가 되었고, 민준 씨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통해 저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안정과 사랑을 얻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연락 없던 아버지에게서 뜬금없이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뻔뻔하고 염치 없었습니다. 너 잘 산다며? 소문이 자자하던데 네 동생 공부시켜야 하니 돈 좀 보내라. 네가 번 돈으로 네 아비 노후 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버리고 떠나 다른 가정을 꾸린 사람이 이제 와서 제가 이룬 행복을 뜯어먹으려 하다니. 게다가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노와 배신감이 제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를 버리고 떠나셨을 때 이미 아버지와 저는 남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게 뭘 바라시는 거죠?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는 제 말을 비웃으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감히 날 무시해? 내가 네 애비야. 네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내가 널 낳아주지 않았으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나 있었겠어? 당장 돈 내놔. 안 그러면 이 회사에 매일 찾아가서 소란을 피울 거야. 저는 더 이상 그의 추악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버지의 악몽 같은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협박성 문자 메시지. 네 남편한테 네 과거를 다 폭로할 거야. 네 시댁에 찾아가서 진실을 말해주지. 같은 소름 끼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만 그는 기어이 제 사무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그는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소한 나와. 이 불효막심한 계집애. 네가 감히 애비를 무시해? 당장 돈 내놔. 네가 번 돈이 다 내 돈이야. 그는 사무실 집기를 발로 차고 빛이 된 상품들을 바닥에 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책상 밑으로 숨거나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소중한 공간이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아버지는 현장에서 난동죄와 업무방해죄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는 여전히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게는 더 이상 어떤 가족 관계도 없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제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몇 번 더 제 주변을 맴돌거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그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 그것은 제 오랜 상처를 도려내는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었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권유로 효진 씨까지 함께 저희 쇼핑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씨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고 특유의 순수함으로 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가족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남편 민준 씨와 효진 씨, 그리고 가끔은 시부모님과 저희 어머니까지 다 함께 모여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기울이는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 순간들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한 결실입니다. 제 옆에는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오랜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랑스러운 시누이 효진 씨가 있습니다. 가난과 상처 속에서 저를 지켜주신 어머니는 이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시고 시부모님은 그런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살뜰히 챙겨주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문득 마트 시절이 떠오릅니다.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효진 씨 같은 발달장애인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작은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요. 제 삶은 굴곡진 강물 같았습니다.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잔잔하고 따뜻한 바다에 다다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조용히 이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에게도 따뜻한 시선과 존중을 보내는 사회가 되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